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과 기업 및 직무 분석 시간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및 직무 분석 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적어도 이 기업이 뭐 하는 곳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면접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면접,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좋습니다. 회사 사장님이에요. 회사 사장님이 됐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왔어요. 제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회사가 만약에 커피를 파는 회사야. 제가 면접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왜 우리 회사 지원했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 열심히 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사장님으로서 이 사람을 뽑고 싶은가요? 아니겠죠. 반대로 두 번째, 이 커피 회사인데, 제가 아니도 다른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커피 여러분들의 회사죠? 회사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해왔어. 뭐 하는 회사고, 매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직원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거 보고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들어와 보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그 회사는 커피를 파는데 커피 종류가 3개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객들의 입맛이 좀 넓어져서 한 5개, 6개로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5개, 6개 늘리는데 제가 일전에도 이런 커피 맛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다른 우리 학생들에게 좀 입맛에 맞는 커피를 제공했던 경험들도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수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기본적인 기업 분석이 있어야 지원 동기 및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도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회사에 대한 거죠. 단적인 예로 하나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소개팅을 나갔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나간 상태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취향인지를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농담을 좋아하는지 알고 갔어요. 그러면 그 소개팅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저분이 막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뭐 좋아하세요? 막 물어보기는, 아무거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반대로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우튀김 어떠세요? 하면서 새우튀김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네, 그러시죠.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 튀김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도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서로 간에, 좀, 튀김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기분 썩 좋아하진 않았겠죠. 바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혹은 사전에 상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 어떤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직무에 대한 확신도 알 수 있겠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 날 뽑아야 돼 라는 얘기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이 첫 시간에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활용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좀 러프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업에 대한 성장 과정들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쇠퇴하는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산업에 지원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무연탄이나 탄광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 지원을 했어. 만약에 입사가 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회사가 망했어. 다른데 이직을 하려고 보니까 이직할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포함하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그 산업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망해가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직업의 안정성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자, 또 볼게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보게 되면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차별화된 강점이 뭐냐?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뭐냐요?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뭐야? 알 수가 없죠. 이거 이제부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채용 공고를 미리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별화된 강점을 물어보네. 지원한 직무에 대한 필요한 전문성이 뭔지 갖췄는지 물어보네. 가장 관련된 트렌드가 뭔지를 물어보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한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강점, 전문성, 트렌드를 모르면은 얘네 회사는 쓸 수가 없겠죠.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무를 확실히 해야 되고요. 확실히 하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역량, 즉 장점 혹은 강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거를 나의 경험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이 순서를 가기 위해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이에요. 즉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나에 대한 분석과 회사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얘네는 따로따로 한 다음에 얘네를 합치면은 이게 지원 동기나 회사에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안 하고는 자기소개서도 안 써줄 거고요. 면접도 가기 힘들어질 겁니다. 이건 제가 자료조사하다가 나왔던 문구인데 되게 좀 인상이 깊어서 갖고 와봤어요. 학생들은 직무 경험이 없는데, 그쵸? 학생들은 직무 경험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없는데, 서류 면접에서 직무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막힐 거예요. 그러면 뭐 쓰느냐? 그건 아니죠. 실제 쓸 수 있어요. 지원해라는 게 아니에요. 지원해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동아리, 동아리, 대외활동,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했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역량별로 정의를 하면서 회사에 맞춰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기존에 있던 경험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원해? 그럼 볼까? 동아리에서 커뮤니케이션 요거 얘기하고 보니까 꼼꼼함을 원하네? 그러면 학교 생활에서 총무했던 경험 이거 쓰자. 이런 식으로 매칭을 맞춰가면 되는 거지 꼭 그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면접 형태도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되게 한 명만 불러다 놓고 지원자가 다 한 명이죠. 제가 이건 다른 데서 설명했는데 지원자는 한 명이고 5분에서 10분씩 다 면접을 봅니다. 나 혼자 들어가서 심도 있게 보셔야 돼요. 바닥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잘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20분 동안 나한테 질문하면 바닥까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매칭과 나에 대한 매칭이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업 분석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왕도나 방법은 없습니다. 기업 분석, 산업 분석, 특히 회사 분석, 뉴스 관련된 자료 다 모합해서 쭉 짜가지고 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업 분석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쓴 자기소개서, 그쵸? 이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산업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면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자기소개서도 가장 많이 보는 게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 역량을 잘 썼다. 즉 역량이라는 거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역량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역량,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장점이 뭐다라는 것을 장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 뭔가를 했을 때는 더 이해가 더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준비에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 분석, 자기소개서를 쓰기 싫어서 실제 대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걸 돈을 학원에다 들일 필요는 없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좀 대신 써주거나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돈 받고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급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좀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신다면 진정한 여러분들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고퀄리티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및 업종에 대한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에서의 정보 및 최근 현황 이것들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최근 현황을 보면 최근 현황이나 그 다음에 시기별 특징만 이슈, 그 다음에 CEO 인사말 및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과 현황,
뭐 수학 분석, 경쟁사 분석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기관에서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인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B라는 사업을 하려고 해요. B라는 사업을 하려고 해. 그럼 여기에서 나는 어떤 역할 해줄 수 있는지, 이게 뭐예요? 하나의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네가 B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런 B라는 사업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 특징 및 이슈예요. 이슈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기관, 좋습니다. 기관, 뭐 회사에서 뭐 11월 달에는 뭐 연말정산이나 결산을 해요. 예를 들면 중간 결산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바쁜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거나, 혹은 특정한 어떤 그 기관이나 회사만의 막 문제가 생겼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내가 혼자 다 해결하는 게 아니겠죠? 거기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일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재상, 조직문화, 뭐 경영철학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인재상은 그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인 특징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인재상을 놓고 가시면 안 되고, 인재상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인재상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기업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EO예요. CEO 인사말 및 인터뷰는 뭐예요? 입사 후 포부죠. 포부. 왜요?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자, CEO 인사말이나 연초에 내는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CEO가 하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1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본인들만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꼭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중견 혹은 작은 뭐 어떤 복지재단이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뭐 사회복지사든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대표들의 인사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뭐 되게 좋은 말들 써놨죠. 근데 좋은 말을 쭉 한번 그냥 대충 싹 읽어보면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다만 그것을 꼼꼼히 한 2번 천천히 밑줄 치면서 2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제가 말씀드린 지원 동기나 목표적인 부분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뭐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전 들어와서 배우겠습니다. 혹은 대학원에 가겠습니다. 자격증 따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너네가 2023년까지 뭐 어떤 거 하려고 하지 않느냐, B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목표를 같이 이루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혹은 그 목표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라고 하면은 실제적인 정확한 매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본다고 해서 그냥 뭐지? 라고 하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의미를 조금씩 담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뭐예요? 그 의미,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막 훑어보는 게 아니고 의미화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CEO 인사말도 마찬가지고요. 연초에 하는 신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빼먹었는데, 자, 볼게요. 여기에도 신년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 찾아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나타내요. 분명히 처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누구나 봐야 되는, 불특정 다수가 봐야 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 이상한 민감한 내용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고 글을 다듬고 올리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사를 해서 그 2번, 3번만 읽어보시면은 그 글 안에 그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장담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예요. 경쟁사나 수학 분석. 여러분들 수학 분석이 뭐냐면 그 회사의 장점, 단점, 기회 요인, 앞으로 어떤 기회 요인이 있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위험 요인. 이거 기회와 위험 요인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기회가 올 것 같다, 어떤 것들이 계속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나, 장단점은 내부에서의 장단점, 장점, 우리 기관 안에서의 장단점이고, 기회와 위험 요인은 어떤 기회가 올 것 같은지. 한번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예산을 늘린대.
어떤 사업의 방향이 맞대. 그러면은 그게 기관 사업이라든지 우리 회사와 연관이 있거나 그러면은 실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사업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쪽이다라는 것을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즉 스왑 분석은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더 많이 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거나 제가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하셔서 기업의 지원 동기나 목표에 매칭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쟁사예요. 경쟁사라고 하게 되면 둘로 나눌 수 있죠. 일반 사기업과 공기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도 있는 뭐 센터나 뭐 사회복지사든지 뭐 바리스타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은 A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고 바로 옆에 또 B 카페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B 카페가 있다고, 주변에 카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주변의 카페들은 보통 이제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 카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매칭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에서의 목표적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페이지 갖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네요. 빨리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분석이에요. 위에서 얘기했던 기업 및 업종에 대한 분석이면 이 직무에서, 그러면 이런 회사에서 이런 거 하는데 큰 사업의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할 거냐 이거지. 그 안에서 뭘 해줄 수 있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즉 회사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처럼 이 기업 및 업종에서의 분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회사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맞추시는 거고, 근데 나는 회사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그러면 지원 동기만 이런 부분에서는 직무에 좀 맞춰서 타겟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직무 맞춤형으로 가주시는 거죠. 자, 요구되는 성향과 가치관, 필요한 핵심 역량, 전문 지식, 자격사항, 역할 및 책임, 경력 개발, 미래 전망, 우대 조건, 이게 뭐예요?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채용 공고를 좀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번 차근차근히 볼게요. 관심 직업이나 직무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요구되는 성향이나 가치관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방관을 하려고 해보세요. 소방관 기본적인 뭐예요? 희생, 봉사예요. 근데 나는 내 거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성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가치관이 안 맞는 거죠. 그쵸? 성향이에요. 막 사람들을 막 만나야 되는 막 영업사원의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나는 약간은 사람들 낯도 가리고 막 그래. 그럼 성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즉,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업무에서 성향적인 부분이 좀 잘 맞는지, 혹은 나하고 가치관이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핵심 역량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냐 이거지. 뭐 소통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의사소통 말고 경청, 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 비슷한 말이긴 하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등등등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유추를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나의 경험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핵심 역량이 파악이 되는 거에 따라서 나에 대한 역량까지 나타낼 수, 경험까지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매칭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나 자격 요건이에요. 이건 뭘 보면 된다고요? 말씀드린 채용 공고예요. 채용 공고 보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있어요. 그쵸? 지원 자격은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되는 목표가 되겠죠. 만약에 영어를 봐요. 그럼 영어에 대한 토익 스피킹 레벨 6이 필요해.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6이 없으면 이것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앞으로에 대한 목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전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우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띵띵 자격증 우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면접에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무 환경이나 우대 조건. 근무 환경은 여러분들 지금 따지지 마세요. 뭐 복지, 뭐 연봉 이런 것들은 나중에 최종 면접을 좀 보시고 그때 세부 조건들을 좀 맞춰가시면 되지, 입사 전부터 여기 회사는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지 마세요. 왜? 아직 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붙을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을 하시고
합격하는 그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쯤부터 좀 따져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력개발비 미래 전망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입사 후 포부죠. 직무에서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1년, 3년, 뭐 5년 혹은 뭐 10년 해가지고 맞춰서 어떻게 좀 성장해 나가겠다. 그 안에서 이러한 직무의 역량을 높여서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주시면은 직무에서의 지원 동기나 이 성향에서의 가치, 뭐 핵심 역량 이런 부분을 이걸 한 번에 다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 맞추셔도 됩니다. 하나만 맞춰서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채용 정보를 좀 세분화해서 보는 거예요. 꼭 우대사항은 꼭 좀 보셔서 목표로 기본 자격이니까 좀 해놓으시기를 취업 준비에서의 목표죠. 취업에서의 목표니까 좀 보시고요. 나의 현재 상황, 앞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 요게 우대사항이나 그다음에 지원 자격 보면은 뭘 해야 되는지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쟁력 찾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얘를 보면 경쟁력이 보이겠죠? 실무 경력 쌓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던 자격증, 그 다음에 뭐 토익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인턴 경험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의 인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혹은 6개월짜리도 괜찮고 2개월짜리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1년이 되면은 뭐가 돼요? 경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똑같은 신입이 아닌 이제부터는 경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입을 빨리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은 이 경험이나 경력을 빨리 쌓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자꾸 보기보다는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봤던 친구를 시키지 안 해봤던 친구를 자꾸 시키기에는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무 분석을 할 때는 직무를 분류하고, 자, 말씀드릴게요. 직무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을 선발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잘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업무 성과를 잘 낸 10명을 뽑았어. 10명을 뽑아서 거기에서 직무에서 필요한 성과를 잘 냈던 어떤 요소들, 그 역량이라고 합니다. 역량을 뽑은 다음에 그거를 직무기술서에 작성을 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직무기술서에 작성을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에서 그냥 아무거나 이번에 바리스타 필요하니까 바리스타 한 명 뽑아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도대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바리스타는 혹은 매장관리원은 혹은 사회복지사는 혹은 뭐 엔지니어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기존에 있는 우리 회사 안에서 분석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이런 역량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거꾸로 가주시는 거예요. 직무 기술서를 보고 거기서 필요한 역량을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경험이 뭘까라는 것을 유추를 해주셔서 여기를 역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 내 경험과 매칭시키거나 연관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회사의 아까 말한 인재상, 기업 광고, 사회공헌, 산업분석, 경쟁사, 신문, 기사, 비전, 경영이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되 다 매칭시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한 개 혹은 두 개를 골라서 기업에서 내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걸 잘 모르겠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보듯이 처음에는 조직이해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이에요. 이걸 어떤 회사든지 가장 공통적으로 원합니다. 즉 회사에 대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산업이나 업무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우리 기관에 들어와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전에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들이 얘기해 주시면 얘가 적어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과거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을 하는 데는 사이트는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 NCS 사이트만 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공기업 시간에도 이거는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학습 모듈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서
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자동차 시험 평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러한 직무와 관련된 게 PDF와 한글 파일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열어보시면은 지식, 기술, 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 직무 분석할 때 NCS 사이트도 기본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기업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전망은 어떠한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산업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조금 더 보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까?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되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채용의 절차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모르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 및 산업 분석에 대한 어떤 원론과 이론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걸 조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뭘 할 거냐면, 이 산업,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뵈면 좋겠고요. 뭐, 못 보면 어쩔 수 없죠. 네. 어쨌든 꼭 한번 실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